2023년 12월 14일 콜로라도주 브룸필드는 흐린 하늘 아래 유난히 음산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브룸필드 경찰서는 프로몬토리 루프에 위치한 한 주택에 대한 안부 확인 요청을 접수합니다. 신고자는 몇 시간째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아침 브룸필드 경찰서 소속 형사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오전 8시 56분으로 이는 남편이 출근한 지 약 2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설 당시 아내는 분명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Broomfield Dispatcher speaking. Hi there. My name is Dan Krug. I don't think this is an emergency, but this feels really weird. Okay. My wife isn'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or phone calls. Okay. We've had threats against us. She was supposed to meet with Detective Martinez.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데니엘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이웃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안부를 확인해달라는 데니엘의 부탁을 받고 먼저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를 밟고 올라가 간신히 차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합니다. 강한 불길함을 느낀 그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의식을 잃은 채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Holy shit. 차고 바닥 계단 아래에는 새아이의 엄마인 크리스틸 크러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떤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 데니엘의 전화를 받고 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크리스틸의 친정 어머니 린다는 차고 안에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Bam! I need you to come over here for a minute, okay? So we can work. I understand. I need you to come on over here, okay? 초기 현장을 살핀 경찰은 크리스틸이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불의의 사고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Husband said there was a stalker threatening to kidnap her, so I don't know. No, she's unresponsive. 구조대원들은 크리스틸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그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두부 외상 외에도 그녀가 단 한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어떤 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틸의 몸에는 방어 흔적이나 격렬한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상처가 없었고 집 안 역시 어지럽혀진 곳 하나 없이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Broomfield Police, anybody inside? Broomfield Police, third and final warning, anybody inside? All right, move up to. You got the stairs, Walker? All right, cool. I'm gonna move into the kitchen. The RP said there was a stalker threatening kidnapping, so just heads up on that. 차고에 참혹한 장면을 제외하면 주택 내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크리스틸은 심장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머리에는 2차례의 둔상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상처들로 인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 요청으로 시작된 이 출동은 이렇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린다는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Can't be true, can it? Can it be true?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모는 충격에 휩싸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거리 위쪽에서 한 남자가 아주 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범죄 현장 테이프 첫 번째 줄 아래로 몸을 숙여 지나가 집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그대로 크리스틸 가족 중 한 사람의 품에 달려들어갔고 가족들은 그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크리스틸의 남편인 다니엘 크러그입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손까지 떨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확실히 알고 있던 사실은 단 하나, 크리스틸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경찰은 크리스틸이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정리해둔 방대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틸은 볼더에 본사를 둔 대형 기술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문적으로도 늘 두각을 나타냈으며 생화학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인 10월 초에 대학 시절 잠시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문자와 이메일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크리스틸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각 연락의 날짜와 내용, 스토커가 사용한 서로 다른 전화번호들, 여러 이메일 주소, 그리고 기타 세부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고 사격 훈련 수업을 들었으며 집을 나설 때마다 항상 무기를 소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이 시작된 이후 크리스틸은 기존의 초인종 카메라에 더해 집 외부에 카메라를 더 설치했고 마당과 출입구를 밝히기 위한 조명도 새로 달았습니다. 외출의 볼일을 볼 때는 동행 시스템을 만들어 혼자 움직이지 않도록 했고 가족들과 휴대전화 위치 공유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수상한 점이 보이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본인뿐 아니라 남편을 향한 노골적인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할로윈 날 크리스틸은 충격적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콜로라도 공중보건국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남편 데니엘이 직장 앞에 서 있는 사진과 함께 남편에게 운전 조심하라고 전해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후 불안해진 크리스틸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Hi there. I need to report threatening emails and phone calls from a stalking ex, and just didn't know Okay. what would Where be the appropriate course here. Do you live in Broomfield? I live in Broomfield. I have no idea where he is. That's okay. What's your address? Is there a restraining order in place between you two? There's not, but I would definitely be curious about getting one, considering it's been threatened with violence against both me and my family. Okay. And is it text messages, phone calls? I have text messages and an email today that had a picture of my husband threatening to put something in his tailpipe. 이후 크리스틸이 치과 진료를 받는 동안 스토커가 그녀의 차량에 체액을 묻혀 두었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불안을 느낀 그녀는 경찰을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I did not see any markings on the car. Okay. You can see like it's a little bit dirty, so I didn't see blood marks, but You know, this is rare, but if somebody does do something weird like this, it's usually obvious, yeah. I guess, would be the Yeah, I know. The least- It was like kind of the least, I guess. 크리스틸과 경찰은 스토커가 주장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흔적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전에 이어졌던 협박 사례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크리스틸은 경찰서로 가서 직접 형사를 만나 스토커에게 받은 모든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발생한 사건 하나하나를 정리한 상세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스토커가 24년 전 잠깐 사귀었었던 전 남친 앤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dated summer of 99. Okay. Very briefly. Like there was a breakup somewhere here, like in the fall. So I did this kind of like, so that you could see like way over here. Last contact I ever had with him, where he tried to reach out to me personally, saw me in person, would have been like in the spring of 2001. 크리스틸의 설명에 따르면 앤서니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길 원했지만 그녀는 2001년 이후로 그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틸은 2007년에 데니엘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이후에도 앤서니가 간간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부를 묻긴 했지만 자신은 결혼했고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 연락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누군가 착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9월 어느 날 데니엘은 자신의 집 부지 안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며 911에 신고했습니다. Ran up to the store. I came back about 4:50, 4:55. Okay. As I came down, the door was open. The
So as I pulled in, I saw someone. I think it was a guy, but it was so fast. Yeah. Blue jeans, gray shirt, run out, jump over my gate, Okay. and take off that way. Got it. Okay. I cared less about following him than getting inside and checking on my kids. Yeah. 크리스틸은 이 일을 기점으로 앤서니의 행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Back in the day, harmless. Dumb, but harmless. Now, I have no idea what this is. I don't know this person anymore, right? So. 과거에는 귀찮고 다소 소름 끼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위협의 대상은 그녀를 넘어 남편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대학 시절 두 사람의 관계에는 폭력은 전혀 없었고 성격 차이로 비교적 평온하게 헤어졌지만 지금의 앤서니는 그녀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는 이후 크리스틸의 남편 데니엘을 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데니엘은 최근 며칠 동안 극심한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서에 와 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할 만큼 그는 이미 일상적인 안정감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Largely, I've been focused on her and the kids. And I went to the grocery store briefly on Tuesday. And someone behind me dropped a can, and I fucking panicked. So what am I doing? I'm panicking. And I'm doing a shit job of protecting my wife. 그는 앤서니를 두려워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무엇보다 아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진행된 지 불과 한 달 뒤 크리스틸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데니엘은 피해자 지원 담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데니엘을 위로하는 한편 스토커의 통신 기록에 대한 긴급 수색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의 출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스토커의 신원을 특정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형사들은 크리스틸의 휴대전화와 집안에서 확보한 물품들을 샅샅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엘은 가정용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형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날 아침 크리스틸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7시 57분 다시 돌아와 차를 차고 안으로 후진 주차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항상 작동 중이라고 데니엘이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오전 8시 15분에 3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유일하게 작동 중이던 것은 차고의 문을 비추는 카메라뿐이었는데 그 영상에는 그날 아침 집을 나서는 데니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수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 카메라였습니다. 화면이 온종일 파랗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링 초인종 카메라 위에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전체가 가려져 있어 누가 언제 테이프를 붙였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틸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송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2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오전 8시 19분 담당 형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18개월 동안 불륜을 해왔고 우리는 앤서니를 범인으로 꾸몄습니다. 방금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지금 경찰서로 가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작성됐지만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는 오빠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형사에게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과 거의 같았습니다. 형사가 이 전송되지 않은 문자들의 존재를 데니엘에게 알리기도 전에 데니엘은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었다고 형사에게 갑자기 털어놓았습니다. I think she was keeping secrets from my wife. She keeps disappearing for hours. She kept leaving early, coming home late. Where? She
What are you telling me? I asked if there was something. She said no. 한편 수사팀은 크리스티를 수개월간 괴롭혀온 스토커, 즉 그녀의 전 남자친구 앤서니 홀랜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그의 최근 활동이 콜로라도가 아닌 유타주에서 포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브룸필드에서 차로 6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에 유타주 이글 마운틴을 관할하는 경찰들은 앤서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앤서니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2001년 이후 크리스티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는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앤서니가 크리스티를 스토킹했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 역시 수사선상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유력 용의자였던 앤서니가 배제되자 수사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편 데니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침 IP 주소와 발신 경로를 추적한 결과 문제의 스토커 메시지들이 콜로라도주 보건환경국에서 발신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바로 데니엘이 근무하던 직장이었고 확인된 IP 주소 역시 그의 직장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티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른바 버너폰은 데니엘 명의의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월그린에서 구매된 것이었고 여러 시점에서 해당 휴대전화의 위치 데이터가 데니엘의 휴대전화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가족과 관련자들을 모두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틸의 어머니 린다는 최근 들어 딸과 사위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술했습니다. She wanted to end the marriage, but she said she felt that she couldn't because Dan was too violent with the kids, and if they split custody, she worried about the kids with Dan. Okay.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최악의 상태였으며 크리스틸은 데니엘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린다에게 데니엘이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자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 분명 여러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조사실로 들어와 데니엘과 추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앤서니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형사는 사건 당일 앤서니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밝히자 그는 점점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So some of that information that we've been able to receive today is a little bit, I don't know, concerning, I guess. Account, the Kickman account that you guys initially received with the photo of you in it, and the phone number, those originated through their IP addresses at your office. It doesn't make any sense. Well, he took the photo of me at my office. There are Wi-Fi access throughout the facility for employees, and there's public Wi-Fi access throughout the entire facility. Okay. And we literally post the passwords in every single meeting room. 데니엘은 이처럼 치명적인 증거 앞에서도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집안의 시스템에 침입해 보안 카메라를 끄고 자신의 직장 IP를 이용해 계정을 만든 뒤 스토커인 것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당장 체포할 만큼의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체포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틸이 살해되기 하루 전 데니엘이 컴퓨터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는 방법, 뇌손상 없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최대 시간 등을 검색했던 기록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16일 경찰은 마침내 크리스틸의 죽음으로 이어진 전체 사건의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데니엘은 10월부터 앤서니의 이름을 도용해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음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크리스틸을 공포에 몰아넣어 다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했고 크리스틸은 오히려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데니엘은 더욱 잔혹한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12월 13일, 그는 머리 부상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다음 날인 12월 14일 오전 8시 직전 집 안에 보안 카메라를 끄고 초인종 카메라를 가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크리스티를 차고에서 기다렸다가 기습했고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 심장을 찔러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는 크리스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웃집 CCTV에는 오전 8시 24분,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을 나서는 데니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커피숍에 들러 태연하게 커피를 사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오전 8시 35분, 그는 직장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오전 8시 56분, 형사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대신 아이들의 픽업을 부탁한다는 크리스틸의 메시지가 그의 휴대전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오 무렵까지 회의에 참석한 뒤에야 크리스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제서야 경찰과 린다에게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끝내 범행 도구나 혈흔이 묻은 옷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흔적만큼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의 연극 공연을 보기 위해 운전 중이던 데니엘을 미행했고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운 뒤 그를 체포했습니다. 데니엘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2025년 4월 그는 1급 살인, 스토킹, 신분 사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